자, while문 알아봤다면 이번엔 do while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while문은 조건이 앞에 있다. 조건이 앞에 있어서 이게 거짓이면 이 안에 있는 실행문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런데 do while문은 일단 실행합니다. 여기를 일단 실행을 하고 조건이 어디 있냐면 뒤에 있어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실행을 일단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조건에 맞으면 돌아가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빠지고 요 차이입니다. 다른 차이는 없어요. 화해문이랑 두화해문은 화해문은 실행을 안 할 수도 있다. 근데 두화해문은 조건에 거짓이더라도 일단 실행해라. 두가 뭘 해라 이 뜻이잖아요. 일단 실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합니다. 시험 문제 보기에도 두화해문은 한 번은 실행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두화해문의 두에 A가 0이고요. A 0이고요. 썸에 0입니다. 뿔뿔 A가 나왔어요. 두화해문으로 겹쳐져 있지만 조건은 100보다 작냐라고 물어보지만 사실 이 안에는 한 번은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1이 되고요. 그죠? 썸은 썸 플러스 A니까 1이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계속 A가 100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증가를 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아까 화해문에서는 A 100까지 갔었죠. 근데 여기 두화해문에서는 어때요? 미리 여기서 실행을 위에서 해버리는 거죠. 조건이 밑에 있으니까 A가 99일 때 올라가서 내려오고 A가 100이 되고 썸의 마지막 99까지의 합 더하기 100을 해서 100까지의 합을 구한 후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빠져나오는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두 화해문이랑 화해문의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요거랑 똑같은 걸 우리가 구할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에 화해문과 두 화해문을 알았다면 이제는 for문을 배울 차례입니다. 자, for문은 재밌는 것이 화해문은 조건을 하나만 이렇게 적었었죠. 적었었는데 for문은 요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적습니다. 여기는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처음에 정의되어지는 값. 여기는 종료 값입니다. 종료. 이 조건에 맞아야 되는 조건 값입니다. 조건. 그리고 여기는 증감되는 값입니다. 자, 실제로 코드를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이 코드를 보시면 여기에 i는 1. 이게 초기 값입니다. 그래서 i에는 1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i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실행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포문입니다. 자, 포문은 while문보다는 좀 더 세세한 조건들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실행은 언제 실행이 되느냐? 처음 한 번은 요 초기 값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드를 보면 i가 1인 상태로 들어갑니다. 현재 i는 1이다. 그죠? i는 1이다. 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포문이 안 끝납니다. 왜 안 끝나요? 아직 이 조건에 맞 아직 이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가 이번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고 i가 2인 상태로 현재 i 값은 2이다. 계속 출력해서 언제까지? 현재 i는 10이다 라는 걸 출력할 때까지 꼭 10개의 행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를 보면 여기가 1번 초기값, 그죠? 그리고 조건을 봅니다. 조건을 보고 처음엔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거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 포문을 다시 돌릴 때 요 증감값에 따라서 증감을 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조건을 보고 실행을 하고
다시 증감을 하고 조건을 보고 실행을 하고, 자, 이 순서를 따라서 포문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은 시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하고 자주 나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초기값이 a는 1이에요. 자, 초기값이 a는 1, 썸은 0인 상태고요. 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10보다 작으니까요. 썸은 썸 플러스 a.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a니까 0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첫 번째. 그죠? 그리고 나서 a가 몇이 돼요? a가 여기로 위로 딱 올라가면서 증가값에 따라서 2가 되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라기보다는 여기가 되겠네요. 2일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는 3이 될 거고, 그죠? 두 번째 때 3일 때 여기는 몇이 돼요? 3 플러스 3은 6이 될 거고. 그래서 똑같은 형식으로 10가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포문으로 작성을 해보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 자, 예제 하나 더 볼까요? 포문은 중요하니까. 자, i와 a와 썸이 있어요. 그죠? i의 초기값은 모르고 a도 모르고 썸은 0이래요. 자, 여기 초기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갈 때 i는 초기값이 몇이 돼요? 1이 돼요. 자, 입력을 하나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예요? 여기가 임의의 숫자 3개를 입력받아서 합계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뭐 10을 입력을 했어요. 10을 입력을 하고, 그러면 a가 10이니까 썸에다가 썸 플러스 a니까 0 더하기 10을 해서 10이 되고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니까 i가 몇이 돼요? 2가 되네요. 자, 2가 돼서 여기다가 8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a는 8이 되고, 그러면 10 더하기 8을 하면 18이 되고, 다시 증감이 돼서 여기가 3이 되죠. 3인 경우에 어때요? 아직 등호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들어갑니다. i가 3이 되고, a에 제가 만약에 7을 넣었다. 그러면 7, 그러면 18 더하기 7을 해서 25가 되고, 그리고 올라가서 증감값에 의해서 i가 4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종료가 되는 거죠. 종료되는 순간에 i 값을 구하라는 경우도 많이 나오거든요. i 값은 3으로 종료가 되는 게 아니라 4로 종료가 된다. 합계는 25가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포문 하나 볼게요. 자, i라는 변수, n이라는 변수, 토탈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토탈은 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0부터 n까지의 덧셈을 하래요. n. 내가 만약에 5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n에 5가 들어간 상태로 포문에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i는 0으로 초기화된 상태로 내려가죠. 내려가서 토탈은 토탈 플러스 i 0이네요. 0 플러스 토탈 플러스 i니까 0이네요. 자, 지금 여기 보면요. 어떻게 되겠냐면요. 여기 보시면 폼은 다음에 중괄호가 없습니다. 그죠? 중괄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행문이 한 줄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괄호가 없다고 밑에까지 쭉 하시면 안 되고요. 요 한 줄짜리가 계속 덧셈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갔더니 뭐래요? i는 i 플러스 1, 그러니까 1이 된대요. 그리고 n은 i가 n 플러스 1보다 작냐? n은 지금 6이죠. 예. 6보다 작냐? 라고 물어봤어요. 작죠? 예. 그래서 토탈은 토탈 플러스 i. 그럼 0 플러스 1은 어때요? 여기가 지금 6인 상태로 6인 상태가 되는 거죠. 예, n 플러스 1까지 반복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는 거고. 자, 세 번째 때는 1 플러스 2가 돼서 3이 되고, 4일 때는 3 플러스 3이 돼서 6이 되고, 4일 때는 6 플러스
4는 10이 되고, 그죠? 마지막에 i가 5가 됐을 경우에 10 플러스 5는 15가 되고, i가 6이 되면 어떻게 돼요? 6이랑 n 플러스 1인 6이 거짓이 돼서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다섯 개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는 결과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10을 넣으면 55까지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다. 라는 게 포문의 기본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포문 활용하는 방법 꼭 잘 기억을 해 주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